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쉐브론 CVX를 심층 해부합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를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죠.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되고 금리 변동성은 시장을 흔들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통 에너지의 대표주자 쉐브론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떨어지는데 현금 창출 능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언뜻 보기에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쉐브론이 보여주는 이 현상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유조선이 앞으로 다가올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투자 포인트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해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 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당연히 원유 판매잖아요. 그런데 그 원유 가격이 15%나 떨어졌다면 회사의 실적도 당연히 나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쉐브론의 금고에 쌓이는 현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오히려 35%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빵 가격은 내렸는데 빵집 사장님 주머니는 오히려 더 두둑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미스테리야말로 쉐브론이라는 기업의 진짜 경쟁력과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선 쉐브론이 받아든 작년 성적표부터 자세히 뜯어봐야겠죠? 네, 이 표가 바로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보세요. 예상대로 유가 하락 때문에 연간 매출은 1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아래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무려 12%나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이걸 바탕으로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은 무려 35%나 치솟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명확합니다. 쉐브론은 외부 변수인 유가의 불리함을 내부 역량인 생산량 증대와 비용 통제라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로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쉐브론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쉐브론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그들만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흔히 금융적 철옹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철옹성은 단순히 원유를 많이 파는 걸 넘어서요,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쉐브론의 핵심은 바로 이 통합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업스트림부터 이 원유를 정제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나 각종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다운스트림까지 에너지 생산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직접 밭 갈아서 씨앗 심고 업스트림, 수확한 밀로 빵을 만들어서 다운스트림, 자기 빵집에서 직접 파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직접 통제하니까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고 각 단계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든 거죠. 이 통합 모델은 쉐브론에게 세 가지의 강력한 방어 무기를 줍니다. 첫째는 깊은 해자인데요. 이건 업계 최저 수준의 생산 비용을 말합니다. 둘째는 견고한 성벽, 즉 빚이 거의 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죠.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다수의 무기고입니다. 유가가 높을 땐 원유를 직접 파는 업스트림 부분에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근데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원유를 싸게 사들여서 정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다운스트림 부분이 이익을 내는 거죠.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수익 구조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쉐브론은 유가 변동이라는 파도를 아주 유연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견고한 철옹성이 실제로는 얼마나 강력한지, 쉐브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핵심 근거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쉐브론의 경영 능력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2025년에 쉐브론은 생산량을 무려 12%나 늘리면서 회사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아니, 쉐브론처럼 거대한 회사가 두 자릿수 생산량 증가를 이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미국의 핵심 셰일오일 생산지인 퍼미안 분지에서 기술력과 효율성이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최근 헤스 인수를 통해 확보하게 될 남미 가이아나의 대규모 유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쉐브론의 성장 엔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과 정말 아낌없이 나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쉐브론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돌려준 돈이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건 회사가 주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고요. 당연히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 바로 이 39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쉐브론은 무려 39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주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겪으면서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배당 귀족주라는 칭호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믿음의 증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철옹성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벽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즉 쉐브론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인 위협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속수무책 일시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 쉐브론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는 약세론의 핵심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약세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과잉의 문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석유 시장에 바로 이 공급 쓰나미의 전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급 증가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쉐브론 자신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가이아나, 브라질의 심해 유전, 미국의 퍼미안 분지, 이런 비오펙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던 오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증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약세론자들의 경고입니다. 실제로 JP 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지금의 감산 합의를 깨고 각자 도생의 증산 경쟁에 돌입하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고요. 비용 구조가 나쁜 수많은 석유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킨 게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정말로 이 끔찍한 석유 쓰나미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쉐브론의 철옹성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쉐브론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비장의 무기, 즉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쉐브론의 방어력을 이해하려면 이 손익분기 유가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하고 주주에게 배당까지 다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유가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치면 월급의 마지노선 같은 거죠. 이 손익분기 유가가 낮을수록 저유가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유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는 배럴당 20달러에도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캐나다의 오일샌드 같은 곳은 배럴당 70달러가 넘어야 겨우 본전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유가가 50달러로 떨어진다면 비용이 비싼 생산자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쉐브론의 핵심 경쟁력, 그들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쉐브론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배당금과 모든 투자를 포함한 총 손익분기율가를 배럴당 $50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아까 말했던 $30 유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도 최소한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경쟁자들이 쓰러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즉 가격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죠. 자,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쉐보론을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세로는 쉐보론의 내부적인 강점, 즉 기록적인 생산량,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업계 최저 수준의 비용 구조, 그리고 39년간 이어진 배당 성장이라는 신뢰의 역사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약세로는 쉐보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위협, 즉 글로벌 공급 과잉, 그로 인한 유가 폭락 가능성,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요 감소, 그리고 오펙의 정책 변화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거죠. 한쪽은 완벽하게 제어되는 철옹성, 다른 한쪽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2026년 이후의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로 가득할 겁니다. 전기차 전환이 얼마나 빨라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쉐브론에 대한 투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외부의 거대한 파도를 피해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업계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이 철옹성을 믿고 이 파도가 지나간 뒤에 세상을 차지할 기회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